여러분, 살면서 보험 가입 꼭 해야 할까요?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나와서 고생해보신 분들은 보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실 거고요. 이건 뭐 보험을 가입은 했는데 보험료만 계속해서 나가고 보험금을 제대로 못 받아보셨던 분들은 에이, 보험 같은 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보험을 가입하고 싶긴 한데 나이도 들고 이미 아픈 곳이 많다거나 혹은 경제적으로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여의치 않아서 가입을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험이 있든 없든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 전 국민이 해당되는 바로 국가에서 운영하는 혜택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오늘 영상 내용 알고 계신 것과 모르고 계신 건 아마 엄청난 차이가 있을 거니까요. 온 가족에게 공유하셔서 함께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내 가족을 지키는 또 다른 보험가족 보험남매 지원쌤 사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영상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따로 가입해 놓으신 보험이 하나도 없더라도 국가에서 지원하는 공적인 보험으로도 의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요. 오늘은 그 내용을 아주 이해하기 쉽도록 쏙쏙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쏙쏙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쏙쏙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모르는 것부터 좀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이 확대되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의료비가 한 가정의 재난 수준으로 큰 부담이 발생했을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구제 요청을 하는 거죠. 자, 근데 이게 아무나 막 주는 건 아니고요. 내가 벌고 있는 연소득 대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가 10%를 넘어갔을 경우에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연소득 15%가 넘어야지만 지원을 해줬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근데 10%로 이 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더욱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소득이 3천만 원인데 1년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했다. 그렇다면 지원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재산 기준 과세 표준액도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이하로 완화가 됐는데 쉽게 말하면 지원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이 과세 표준액 기준으로 7억 이하면 된다는 거죠. 하하하, 7만 원도 없는데. 그리고 기존에는 입원은 모든 질환, 외래는 중증 질환에 대해서 지원을 해줬다면 현재는 모든 질환을 입원, 외래 구분 없이 지원해주고 있고요. 지원 한도 또한 연간 3천만 원 한도에서 5천만 원으로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범위가 크게 넓어져서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 이걸 모르다 보니까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사육쌤, 그럼 지원 대상자는 누군데요? 지원 대상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이신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했을 경우 의료비의 80%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중위소득이 50% 초과, 100% 이하이신 분들은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의 10% 초과 시에는 의료비의 60%를 지원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이신 분들은 개별 심사를 통해서 의료비의 50%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단 여기서 주의사항은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비급여 의료비까지도 지원을 해주지만 국가 지자체 지원금을 수령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은 쉽게 말해서 빼고 지급을 하게 되고요. 또한 민간보험인 실손의료비보험, 그러니까 민간보험금에 대한 수령 예정액도 차감을 하고 지원을 합니다. 만약에 이걸 안 걸려서 실비랑 이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았어도 결국 그 부분만큼은 환수가 되기 때문에 이 점 꼭 유의해 주시고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 전에 공단에 전화를 하셔서 접수 절차 안내받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만약 내 주변에 보험이 하나도 없거나 가입을 하고 싶어도 못 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큰 병에 걸려서 입원하고 수술했는데 그 사람이 실비도 없고 그런 분들이 만약 주변에 계시면요. 그럼 여러분들이 주변 분들한테 이 내용은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마 병원에서도 알려주긴 할 거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십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진료비의 본인 부담이 높은 암이나 뇌혈관, 심장질환, 중증 희귀질환, 중증 난치성 질환 등에 해당이 되면 본인이 부담할 의료비를 경감해주는 제도입니다. 보시면 우리가 3대 질병이라고 하는 암, 뇌, 심장질환은 95%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암을 예로 들면 산정특례로 등록된 날로부터 5년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어요. 산정특례 기간 5년 종료 시점에 잔존암이나 전이암 혹은 추가로 재발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치료를 계속 또 받아야 한다면 재등록해서 다시 5년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단, 이 치료들은요, 비급여는 해당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급여라는 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병원비를 전부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항목들을 말합니다. 산정특례는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만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서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요.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부분이고요. 전액 본인 부담과 선택진료비, 선택진료료 이외는 세 가지는 산정특례로는 혜택을 볼 수가 없습니다. 비급여는 임플란트 같은 치과 보철 치료라든지 성형외과 수술, 시력 교정술 등 돈 많이 들어가는 치료들이 내가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고자 하는 치료고요. 급여는 꼭 받아야 하는 치료라는 개념으로 비급여는 선택적인 치료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급여는 혜택을 보지만 비급여는 혜택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게 보험으로 대비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또 영구적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아니고요. 암,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은 5년간 혜택을 받고 중증 화상 환자 같은 경우는 1년간, 결핵은 2년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심장질환, 뇌혈관 질환 같은 경우는 입원 후에 공단에서 정한 수술 및 해당 약제 투여를 받았을 때 이 수술 1회당 최대 30일 동안 산정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술당이니까 한 번 할 때마다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산정특례는요, 비급여는 보장이 안 된다고 해도 민간보험과 중복으로 보장을 받는 게 가능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재난적 의료비의 경우에는 민간보험과 중복으로 받게 되면 내가 받는 부분은 제외하고 지원을 해주거나 이미 받았다면 환수를 내가는 경우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산정특례 제도 같은 경우는요, 내가 민간보험을 아무리 많이 가입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입한 보험에서 암진단비 1억, 2억을 받는다고 해도 혜택은 똑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본인 부담 상한제라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개인이 1년간 부담하는 의료비, 본인 부담금의 상한을 정해서요. 개인이 부담한 본인 부담금이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된 비용만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요, 병원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소득 수준에 따라 일정 금액을 정해놓고 그 기준보다 더 많은 금액이 나올 경우에는 나라에서 그 초과된 금액을 전부 부담을 해주는 건데요. 병원비 지출이 너무 많아져 버리면 이거 말고도 사실 돈 쓸 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쵸? 그럼 당연히 경제적으로 힘들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국가 차원에서 어느 정도 보호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다들 건강보험료 내고 계시잖아요. 현재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는 대상자들을 저소득부터 고소득까지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나눠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표를 하나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숫자가 커질수록 건강보험료를 많이 내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 나의 연평균 건강보험료가 6분위에서 7분위에 해당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럼 320만 원을 초과한 치료비는 전부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치료비가 1천만 원 나왔어도 320만 원만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 680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해주는 거죠. 소득 분위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고요.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 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의료, 경증질환, 상급종합병원 외증, 질환진료분, 장애인 보장구 및 출산비 등은 제외하니까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상엽쌤. 자, 여기까지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려봤는데요.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릴 수 있는 건강보험 혜택 가장 대표적인 제도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요약해서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국가에서 의료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대표적인 세 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죠. 본인 부담 상한제 미적용 항목이라던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내 소득 수준 대비 큰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의료비의 50% 이상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의료비의 큰 부담을 덜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산정특례 제도입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오는 암이나 뇌, 심장질환 같은 중증 질환에 걸리더라도 나라에서 병원비의 급여 부분에 대한 90% 이상을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본인 부담액 상한제입니다. 내 소득분위 기준을 초과하는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에 한해서 정해진 기준까지만 부담을 하면 나머지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해주고 초과된 금액이 있을 경우 신청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설명 요정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보험이 없더라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혜택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가져봤고요. 이렇다고 해서 민간보험이 아예 필요 없다는 건 또 아닙니다. 직접 먼저 경험을 해보셨거나 집중해서 영상을 시청해보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아시겠지만 비급여나 부수적인 부분들로 질병이 오게 되면 많은 비용들이 또 발생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좋은 제도들이 있음에도 본인의 경제적 상황에 맞지 않게 무리해서 과하게 민간보험을 가입해서 보험료를 납입하고 있는 분들은 전혀 그럴 필요가 없으시고요. 반대로 또 도저히 여력이 안 돼서 보험을 아예 가입을 못하셨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걱정을 하지 마시고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좋은 혜택들이 있으니까요.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주변에서 의료비로 힘들어 하시거나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영상 꼭 모두에게 공유하셔서 유익한 진짜 지식들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남매 채널에서는 고객 한 분 한 분께 최선의 설계를 도와드릴 수 있도록 30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분석하여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은 가족력, 생활습관, 직업, 직무에 따라 설계안이 모두 달라야 한다고 생각해서 개개인에게 맞는 최적의 맞춤 플랜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보험 가입이나 리모델링에 대해서 궁금하다, 상담을 희망한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카카오톡 검색창에 보험남매 검색하셔서 연락주세요. 내 가족 보험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꼼꼼하고 면밀하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보험남매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보험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내 가족을 지키는 또 다른 보험가족 보험남매 지원쌤 사연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라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지원이 확대되면서 지원이 진짜 확대됐네. 살 뺀다고 했잖아. 아니 아까 왜 지원이 확대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 살 아까- 뺀다고 했잖아. 지원 축소한다고 했잖아. 아니 지원이 도대체 왜 그렇게 말을 해? 내가 그런다고 했잖아.